안녕하세요. 토지스쿨 부소장 이유현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어떻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저처럼 감기 걸려서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그래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기획부동산이 판매하는 땅이란이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구독자님들 분이 이제 수많은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기획부동산에 조금 이렇게 속아서 토지를 구매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예방 차원이라든지 그 구독자님들이나 그 질문해 주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이 찍는 영상은 9월 19일인데요. 이제 그저께 이제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화성시 매송면 수곡리 산 59-1번지 임야인 것 같은데요. 어천역이랑 거리가 얼마 안 된 땅에다 개발 호재가 될 수 있는 땅이라 하더라고요. 계약서 쓰고 계약금만 넣었거든요. 빠른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제가 댓글로 답변을 남겨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지금 이 질문을 보면 임야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이 땅을 가보시지도 않으신 거예요. 근데 가보시지도 않으셨는데 계약서 쓰고 계약금까지 벌써 입금을 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 영상에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 드리겠지만은 계약금을 못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토지를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전부의 돈을 이제 날리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꼭 사시면 안 되고요. 한번 이 땅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입지인데요. 이 입지가 지금 보시면 여기 임야거든요. 입지를 여기서 보시면 어천역이 여기 있어요. 한 1km 정도 거리가 돼요. 수인선이라고요. 인천에서 수원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아마 내년쯤이면 개통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벌써 원래는 올해 이제 개통됐어야 되는 건데 조금 늦어져서 내년이면 개통이 될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어천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한 1km 정도,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죠. 그 다음에 왼쪽 편으로는 이 서해안고속도로의 비봉 IC, 비봉 톨게이트까지도 가깝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위치에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였다라면은 가격대가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토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저렴한 거거든요. 얼마에 사셨는지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한 몇십만 원대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 입지를 봤으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토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목은 임야고요. 면적이 이제 14,000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러면 한 4,000평이 좀 넘는 토지고요. 자연 녹지 지역인데 여기 보시면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이제 그린벨트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구독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잘 모르시는 게 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가 풀리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거든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은 해제가 된다 함에 있어서도 해제가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 거기에 공공 택지를 만든다거나 뭐 보금자리 주택이라던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여기를 뭔가 수용 개발로 인해서 뭔가를 만들 시에 이제 해제를 하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개인이 갖고 있는 개발 제한 구역 토지를 해제시켜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나라의 정책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개발 제한 구역은 그냥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개발을 진행할 시만 이제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수용 개발, 보상을 하고 나가기 때문이죠. 근데 수용 개발 했을 때 이 공시지가에 거의 뭐 많이 받으면 3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공시지가가 평당 계산하면 5만원쯤 됩니다. 그럼 5만원에 뭐 2배에서 3배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보상을 받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됐을 때 경우인 거죠. 근데 이 토지를 아마 뭐 30-40만원, 뭐 50-60만원 정도에 매입을 하셨을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획부동산 토지는 등기부 등본만 잘 볼 줄 아시면은 거의 다 이렇게 당하는 일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 매송면 숲곡리 산 59-1번지고요. 지금 신땡땡회 왜 3명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획부동산이 아직 분양을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나 공유자가 별로 없길래요. 그래서 이게 쭉 보니까 이 토지는 원래는 이제 이 김남부님이라는 분이 이제 상속받은 토지고요. 그 상속받은 토지를 다시 이제 2014년 말에 상속을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이제 이름들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한테 상속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서 신석범의 4명, 그러니까 총 4명이 갖고 있는 토지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 등기가 지금 여기서 끝났거든요. 지금 기획부동산에서 이 회사에서 물건을 이 구독자 그 YQ님한테 이제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 이름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속받은 4명의 자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뭐냐면 이 기획부동산에서는 아직 이 토지를 사지도 않은 거예요. 뭐 계약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잔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회사 명의로 이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전되어 있지도 않은 토지를 지금 일반 이 구독자님한테 이제 매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 회사는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을 토지를, 잔금을 치르지도 않은 토지를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토지를 잔금을 치를 만한 이 회사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잔금 일자까지 좀 시간적 텀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지분으로 이제 뭐 한 10평, 20평, 몇십 평씩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독자님이 질문하신 분에게 지금 처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돈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는데 여기는 아직 그렇지도 않는다라는 거. 벌써 이렇게 빠르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유권이 넘어오지도 않은데 땅을 팔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 회사가 뭐 자금력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아직 나중에 또 등기를 떼보면 알겠지만은 매입한 금액보다 지금 이 계약하셨다 그랬는데 한 최소 3-4배는 비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 드리자면은 그린벨트 토지이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국가에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해제가 된다 할지라도 수용 개발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사신 분들은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남겨주셨던 분은 꼭 이 점을 확인하셔서 계약을 하셨으면 어떻게 해서든 계약 파기를 하시고 환불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한 지금 3-4일 정도 된 질문이에요. 평택시 유천동 94-2번지 좀 알아봐 주세요. 평당 217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개발이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너무 비싸게 샀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일단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제 평택 시내 인근에 있는 토지예요. 지금 평택 시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시청이 이제 비전동 여기 평택에 있는 시내 토지인데 개발이 될 수 있는 데는 벌써 이런 주택가 이제 주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소사지구도 있고요, 뭐 소사 3지구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죠. 그 바깥에 있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막상 땅을 가서 봤을 때는 바로 앞에가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데 내 토지까지 개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토지도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평택시에서 더 많이 개발을 할 계획이 있다 였으면은 이 회원님이, 이 구독자님이 본 토지까지 벌써 지구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평택시에서는 지금 이만큼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더 많이가 아직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기가 더 필요한다고 할지라도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개발 제한 구역과 마찬가지로 수용 개발이라는 얘기죠. 이 토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평택시에서는 보상가를 주고 거기를 이제 택지를 개발을 다시 분양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이죠.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가가 싼 거거든요.
지금 평택의 이 주변의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다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한 16만 5천 원 정도 공시지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 회사에서는 이 토지를 얼마에 샀는가 그걸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1617제곱미터를 한 5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유천동 94-2번지. 그러면 이 토지를 지금 매매를 한 거예요. 4월 달에, 4월 말에 매매를 했죠. 그래서 이 1287 일부를 매매를 했어요. 그게 매매 목록 여기에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 매매 목록 1412호입니다. 그럼 1412호가 얼마에 샀는지를 보면은 1412 1억 5,150만 원에 샀습니다. 1억 5,150만 원을 산 거니까 여기다가 아까의 금액 이 면적을 나눠보면 되는 거겠죠. 1287 그러면 1287이면은 평수로 따지면 389평입니다 389평. 근데 아까 1억 5,150만 원에 샀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누기 389평. 네, 38만 9천 원에 이 땅을 매입한 겁니다. 38만 9천 원. 근데 아까 구독자님이 질문하신 건 얼마였죠? 217만 원입니다. 그러면 38만 9천 원 이거를 217만 원 몇 배를 주고 산 겁니까? 예, 5배 하면은 5배보다도 더 비싸게 지금 매입을 하신 거예요. 217만 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부동산에서는 이 정도의 차익을 남기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등기부 등본을 더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아까 위에 보면 1287제곱미터를 뺀 나머지가 전체가 1617인데 이 1287을 뺀 나머지가 330제곱미터거든요. 그럼 330제곱미터를 지금 이 이송자라는 사람이 산 거예요. 그것도 여기 보시면 얼마에 샀는지 매매 금액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1413호죠. 1413호 1413호를 보시면 3,900만 원이죠. 3,900만원, 아까 330제곱미터니까 100평인 거거든요. 330제곱미터는. 그러면 그 3,900만원이니까 39만원에 산 겁니다. 그러면 39만원에 산 토지를 지금 여기 보시면 이송자의 지분을 계속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5제곱미터를 6,930만원에 매매를 했어요. 이게 얼마냐? 115제곱미터를 네, 35평 정도 됩니다. 34평이 좀 넘죠. 35평을 6,930만원에 산 거니까 6,930만원 나누기 35평. 네, 198만원 정도의 평당 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98만원 산 거예요. 자기는 4월 달에 39만원에 사서 한 달 만에, 여기 보시면 한 달 만에 189만원에 판 거예요. 여기 99제곱미터면은 30평이거든요. 30평을 다시 계산해 볼게요. 99제곱미터면 네, 30평이죠. 30평을 5,940만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5,940만원 나누기 30평. 네, 198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명의를 두 개로 한 거예요. 한 명은 이송자, 한 명은 박정은. 이 두 명으로 나눈 겁니다. 두 명으로 나눠서 이송자의 지분을 우선 먼저 매매를 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송자의 지분을 매매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박정은의 지분을 계속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법인명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 이름들이에요. 여기 이송자, 박정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일반 법인 회사들은 토지를 살 수 있는 게 대지와 임야밖에 없습니다. 지목이. 대지와 임야를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부동산에서는 아까 첫 번째 사례처럼 임야가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평택의 유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뭐예요? 답이지 않습니까? 답은 농지예요. 농지는 일반 법인이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농지 전용에서 개발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회사 명의로 사지 않고 개인 명의로 두 명이 갖고 있다가 그 두 명의 개인 명의자에서 일반 이제 매수자들한테 지분을 넘기고 있는 거죠. 이유가 그거예요. 일반 범인은 농지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점들 때문에 회사 명의로도 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이제 일반인들에게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39만 원에 4월 달에 산 토지를 한 달 만에 거의 200만 원, 5배에 가까운 차익으로 매매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아까 그 유천동 거기가 설령 더 솟아지구가 커져서 그 평택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가 시세가 40만 원 정도인데 시세 40만 원의 보상이 나올지라도 다행인데 200만 원에 산 걸 보상이 나온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벌써 5배의 시세 차익을 이 회사에서 본 거기 때문에 이 토지를 사신 분들은 크게 이득 볼 구간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 혹시 되십니까? 그래서 기획부동산은 아까 첫 번째 얘기 드린 그 어천역 가까이 있는 토지, 그 다음에 이 평택에 있는 토지, 이렇게 몇 배의 차익을 남기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부동산에 접근 안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고요. 그래도 누가 나한테 권유를 했더라도 이렇게 조금만 알아보시면 피해를 면할 수 있는데, 이렇게 꼭 계약을 하시거나 벌써 거래를 하셨을 때는 우리가 피해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영상에 덧글을 많이 주셔서 그런 유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 거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토지축할에 문의 주시면 되고요. 예, 제가 또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